저 행정학을 담당한 최욱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최욱진 행정학 시작하기에서 1번 이정표 덜어내기와 채워넣기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막 제가 많이 적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도 일단은 방향성, 나침판을 잘 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해주면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딱 잡아주는 거란 골격이란 말이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서 덜어내기, 괄호 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볼게요. 그 행정학이라는 친구는 일단은 우리가 뭐 행정학이 뭐 하는 애다 지금 그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 돼. 행정학은 있잖아. 이게 덩어리가 되게 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시험에서 행정학스럽지 않은 문제까지 기존에 막 출제하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바람에 행정학의 범주가 너무 쓸데없이 넓어졌어요. 선생님도 대학교 시절에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또 행정학을 공부를 했지만 야, 이런 것도 행정학에 나오나? 이런 것들이 행정학 시험에서 실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이 쓸데없이 너무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공무원 시험 행정학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아시겠죠? 일단 범위가 굉장히 큰데 제가 처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덜어내기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덜어내기 작업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최소 70점에서 이 80점 정도를 차지하는 요 분량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름 몇 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7, 80점이 빨리 안 나오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치게 돼요. 그럼 지치면 하기가 싫어져. 가뜩이나 양도 많은데 이렇게 양도 많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전체 100점 범위에서 70에서 80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고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갖다가 요 70에서 80점 분량을 갖다가 바깥으로 빨리 덜어내셔야 돼요. 네, 이게 덜어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수험생들은 행정학 책을 딱 폈어. 예를 들어 뭐 독학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10중 8구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아시겠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지.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혼자서 책을 리딩하면서 덜어내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공무원 시험은 어찌됐건 간에 합부를 결정짓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암기를 잘 해두어야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죠? 요 부분이 잘 견고하게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리 내가 요 부분에서 점수가 나온 걸 맞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고득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해놔야 돼. 나는 종국에는 암기라고 얘기를 했어. 결국에는 이해하고 듣고 수업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상관은 없어. 그런데 종국에는 암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운 건데 암기를 여러 번 이만큼을 하는 것보다는 이만큼을 하는 게 덜 고통스럽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저의 역할이 뭘 하는데 되게 중요하냐면 이 덜어내는 작업을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덜어내기 작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요약이에요, 요약. 중요한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작업이 이 덜어내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에서 8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덜어내주고 요약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뭔가 기억본에 나오는 거예요. 덜어낼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딘가에다가 제가 수업한 걸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기본 이론이라든지
심화이론 수업 때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막 수업을 할 거야.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수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 수업 들은 내용과 더불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좀 한번 리딩 정도는 하면서 여러분들 노트라든지 거기에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수업이라든지 심화 이론 수업 때, 무튼 여러분 이론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론 수업 때. 아시겠죠? 나는 이론 수업 때 뭐 한다? 내가 배운 걸 요약 정리한다. 아시겠죠? 물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요약 정리 해주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또 되새김질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이론 수업 때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복습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회독수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견고하게 정리된 뭔가가 있어야지 그거를 빨리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회독수가 올라가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회독이 많이 올라가야지 이 점수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수적인 면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덜어내기 작업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다? 요약 정리인데 이론 수업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있긴 해요. 그 기역법 밑에 가와 나가 있잖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필기를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다 필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와가지고 수업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마다 이렇게 학생분들마다 수업 듣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스타일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그냥 기본서에다가 제가 판서하는 걸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내가 따로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설현이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권하는 방법은 노트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여러 번 해보잖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책에다가 정리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공통점은 있더라.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본질이 중요한 건데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요약 정리를 한 내용을 노트에 적건 아니면은 기본서에 나름 필기를 하건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은 상관은 없는데 그걸 여러 번 보더라고. 점수가 나온 친구들은. 알겠죠? 여러 번 보는데 내가 기준을 정해줄게. 일단 이거는 암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은 그날은 무조건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하고 약속하는 거야. 이건 선생님하고의 약속이에요. 무조건이야. 여러분들이 나는 빨리 7, 80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서 포기하지 않고 이 지루한 레이스에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은 내가 빨리 반복을 많이 하고 익혀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근데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서에다가 정리를 하건 노트에다 정리를 하건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더라도 그거를 여러 번 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의미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질은 여러 번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날 배운 건 무조건 반복을 그날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며칠 지나서 볼지는 자기가 텀을 정해도 좋아. 그런데 무튼 한 번 정도는 더 읽고 다음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몇 번? 2번이야. 알겠지? 그걸 나랑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무조건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을 할 거. 첫째. 그 다음에 며칠 터울 두건 내가 상관 안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리딩을 더 하고 그 다음 수업에 참여할 거. 이러면 여러분 최소한 2번은 반복을 하고 수업 때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학습 역량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시간에 따라서 반복 횟수는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최소가 2번이라는 거야. 알겠죠? 최소가 2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3번도 하면 좋지만 아무튼 일단 처음엔 내가 많이 요구는 하진 않을게. 처음에는 2번 정도 무조건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온다. 꼭 지켜주는 거야,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몇 번 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힘이 점점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예습은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차라리 예습을 할 시간에 한 번 반복을 더 하세요. 난 그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두 번을 하는 건 빨리 됐어. 그럼 선생님 좀 미리 배울 거 미리 수업을 듣고 그래봐도 될까요? 그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선생님 생각에 권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한두 번을 더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몸에 익히는 느낌이 날 때까지 체화를 하고 들어와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교재 자체는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 수험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하고 수험서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교과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라는 거는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둔 책인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수험서는 그건 아닌 거예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그 분량을 다 담아내기에 볼륨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은 넣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수험서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많은 설명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습보다는 복습에다 신경을 쓴다. 됐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니은번에 문제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선배 합격자들, 좋은 점수가 나왔던 친구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량을 채웠는지가 일단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진 절대적 공부량이라는 게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정답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수험생들 좋은 점수가 나온 친구들이 요 정도는 했다라는 건 제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했다라는. 그럼 그랬을 때 문제풀이, 푼 문제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600개 정도는 푸셨어야 되고, 아시겠죠? 최소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1000개 정도는 접근하길 권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세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를 더군다나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알겠죠? 제가 공무원 얘기도 해주고 군무원 얘기도 해주고 이럴 거예요. 그럴 건데 공무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니까 조금 더 과목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래도 내가 1000문제를 권하는 편이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군무원 수험생이면은 더군다나 과목 수가 약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1000문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00문제 정도를 선생님이 갖다주는 문제라든지 기존의 문제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행정학 기출문제가 여러분 총 데이터가 4000개 정도가 돼요. 수험 행정학에서 나온 객관식 문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4000개를 푼다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4000개를 풀지 않고도 90점 이상을 받는 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4000개를 풀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1000문제 정도는 풀고 그거를 익히면 90점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보는 안목도 좀 알려주긴 해야 돼. 요런 거는 좀 풀자. 요런 건 풀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안목이 좀 중요해. 왜 그러냐면 4000개의 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출문제집을 막 사서 풀다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 모든 기출문제가 다 되게 중요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방향성을 좀 잃을 수 있고 지칠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 1000개 정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잘 익혀둬라. 이건 선생님의 경험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은 잘 익혀둬라 얘기를 할 거야. 무튼 1000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1000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한 방에 1000개를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지? 이론 수업을 들을 때도 조금씩 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덜어내기 작업이라는 건 요약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요약이고 암기인데 거기에다가 더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문제도 같이 풀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걸 줄여나가야지. 내가 한 1000개 정도 풀 요량이면은 조금씩 이제 기존의 문제도 조금씩 풀면서 줄여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무튼 접할 거다라는 게 선생님의 계획이에요. 무조건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문제를 한 방에 시즌에 한 방에 풀어가지고 하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왜 그러냐면 1000개를 잘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왜냐하면 문제도 좀 반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문제도 계속 익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되거든. 알겠죠? 어떤 느낌이면 가장 좋은 거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수준이 돼야 돼. 내가 그 기준을 알려줬죠. 문제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말대로 하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1000문제짜리를 내가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1번으로부터 1000번까지 한번 쭉 풀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안 푼 거보단 점수는 나오겠지. 그렇긴 한데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봐가지고 이 문제를 내 걸로 탁 만든 느낌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채워넣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넣기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을 메꾼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콜론하고 뭐라고 적어놨죠? 문제풀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넣는다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덧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채워넣기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잖아. 채워넣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등장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인데 뭐 이론 수업 때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단원별 문제라든지 내지는 세 번째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풀면서 내가 요 범위 70에서 80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거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했죠. 확인하는 건 무슨 뜻이야? 요약된 내용에 있는 내용인 거지.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렇잖아?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을 메꾼다. 요약된 부분에는 없었지만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요렇게 문제를 풀었으면은 여기다가 내가 요약된 내용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처음에 여러분들은 70에서 80점 받을 분량을 갖다가 암기를 열심히 해둔 거지. 이걸 열심히 암기를 했어. 선생님이 하는 말대로. 수업 끝나고도 외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며칠 지나고서도 또 외고, 이러면서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등장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채워 넣으라는 거지, 내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범주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내 말 맞죠? 그래서 내가 아까 실패하게 되는 방법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실패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얘를 먼저 한 거잖아요. 얘를 먼저 여러 번 했잖아. 그 다음에 채워 넣는 거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 말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가지고 이 행정학이라는 거대한 범위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닌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익히고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셔야지 고득점을 받기가 유리하다. 선생님의 어떤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론 수업을 들을 때는 일단 요약 정리하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풀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정리 잘 해두시고 이런 과정만 잘 거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그냥 이만큼이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수적인 문제도 풀면서 바깥에 덜 중요한 부분까지 내가 공부를 해서 90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선생님의 전반적인 계획이라 아웃라인이라고 딱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역할이 일정 부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다 중요하다라고 접근을 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제가 잘 솎아줘야 되고, 나아가서 문제를 풀 때도 야, 이거는 행정학 기출 문제긴 한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랬죠. 4,000개를 다 풀 수는 없다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중요한 문제도 잘 솎아줘야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능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정도면 일단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추천하는 문제집이라고 했어요. 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쓴 문제집도 같이 풀 거예요. 물론 교과 과정 중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진짜 남아서 문제집도 또 따로 하나 풀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그러면은 문제집의 조건을 내가 적어둔 거야. 자, 보면 첫 번째, 기출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단원별로 된 걸 푸셔라. 알겠죠? 그 다음에 셋째, 적당한 볼륨을 지닌 걸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매칭하는 문제집을 가급적이면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군무원 친구들한테는 특별히 당부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출 문제집이기는 한데 여러분, 군무원 기출은 풀지 말고. 알겠지? 군무원 기출은 선생님이 좀 해석을 다시 해서 갖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군무원 기출은 이만한 거 괜히 사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보면은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해설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당부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험 보고 나오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군무원 기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공무원 기출 검증된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검증된 걸로 하라는 뜻이야. 우리 선생님이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선배들한테 시험 본날 전화가 왔어요. 시험 본날 연락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대략 나오고. 그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위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되게 독특했던 거 위주로 알려주겠죠. 아, 이런 것들은 되게 독특했어요 라고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어떤 거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커버가 됐던 것들이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2점 나왔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무원 기출, 그 친구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군무원 기출 안 풀었어요. 아시겠죠? 군무원 기출은 풀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갖다 줬냐면은 제가 문제집을 사서 내가 샀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사지 말라고. 알겠어? 내가 사가지고 이거는 해설하고 답하고 이렇게 보면은 업자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요거는 문제가 좋지 않다. 뭔가 잘못 재구성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업자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보고 재해석을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각도로 내가지고 풀어주는 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고 싶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동그라미에서 모의고사 시험 전에 정리한 내용 암기 후 테스트 및 채워넣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모의고사라는 건 결국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 전에 이거를 반드시 반복을 많이 하고 시험을 보세요. 알겠죠? 그럼으로써 어떤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냐면은 시험을 칠 때 이런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정리한 노트에서 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분명할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덜어낸 거를 열심히 외우는 그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거 덜어낸 거 외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당황하지 말고 시험 끝나고 이거를 여기다가 채워둬. 알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이거 선생님은 고기 낚는 법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해. 선생님이 앞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 시간이 없어. 알겠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고기 낚는 법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각을 잡고 있구나라고 딱 캐치를 하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개의 경험담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선생님의 경험담이야. 선생님의 경험담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느끼셔도 상관없고 1번 동그라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죠. 강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나는 두 가지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응? 이거는 그냥 지식 전달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담을 전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용은 설명은 하는데 야 이거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 혹은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각에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건 여러분 선생님이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를 갖다가 지식 전달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할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딱 새겨듣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경험담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인지 알 거야.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자의 얘기를 존중하는 이유는 뭐야?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합격하기 전까지 겪었던 나름의 경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여러 개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행정학이라는 것은 행정법이라든지 여타 법 과목에 비해서는 약간 유들유들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견해가 많아요. 하나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자칫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근데 애초에 아,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행정학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약간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가지고 점수를 올려줄 수 있어야 돼. 나는 선생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 그러면은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기역처럼 보는 견해도 있고 니은처럼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일단은 답이 잘 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는 거지.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견해로 바라본다라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기타 부수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물을 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암기는 암기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거든. 여러분 거기에서 7번 동그라미에서 암기의 비밀이라는 표현 나오죠. 암기는 암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여기 앞에 앉은 친구 이름이 설현이잖아. 그러면 설현이야. 근데 내가 설현아 하다가 저 설현이 아닌데요. 지용인데요. 이러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때요? 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설현이라고 나는 이미 암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의 확장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암기가 잘 돼 있어야지 그 뒤에 내가 암기한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깜짝 놀라면서 그게 잘 들어가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야. 다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고 행정학이 이렇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러한 견해도 있어?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탁 꽂혀요. 그게. 이거는 지식이 들어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암기의 비밀에다가 암기는 암기로부터 이렇게 써둔 거예요. 암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암기 싸움이야. 제 말 맞잖아요. 결국에는 암기 싸움이야.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 암기해. 알겠죠? 그래야지 암기의 확장이 잘 일어난다는 거야. 공부를 좀 해보고 외우는 거를 즐겨 해봤던 친구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암기는 암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해 후 암기 그리고 암기 후 이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가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해를 너무 중시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왜냐하면 본성이거든, 그게.
본능이야. 사람은 뭔가 매칭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해해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적어도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좋은 자세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피상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어도 점수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엔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쓰세요. 이해 후 암기하는 방법도 쓰고, 암기 후 이해하는 방법도 쓰란 말이야. 둘 다 쓰면 되는 거를 유연하게 사고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유연하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책을 못 넘겨. 이러면 여러분 결국엔 본인 손해인 거야. 알겠죠? 그냥 조금 유연하게 마음을 가져요. 행정학이라는 건 그래도 하나의 학문인데 이걸 내가 50시간 정도, 뭐 한 60시간 정도 이렇게 이론서 한번 듣고 내가 복습했다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쉽진 않겠지라고 가볍게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덜어내기도 할 거고 채워넣기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야. 여유를 갖고 언젠간 이해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약간 유하게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정신건강에도 좋고 점수화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약간 유연하게 사고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암기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암기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내가 요 한 페이지에다가 행정학 배운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싹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지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없는 게 뭔지 있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이 된 게 암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오늘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25개를 내가 요약을 해놓은 그 자료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확실하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암기가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은 너무 그 암기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알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즉각적인 산출이 빨라야 돼요. 약간의 기계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잠깐만. 윤성아, 이거 자, 그리고 여러분 4번 동그라미에 약 80점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합격에 필요한 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거기다가 80점이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2점 정도 최고 스코어 받는데 걸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개월 정도면 충분했어요. 아시겠죠? 7, 80점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니까 약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 참아. 응? 선생님이 되게 즐겁다는 얘기는 안 할게. 약간 고통스러워도 잠깐 참아. 차라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힘들 때마다. 이거를 내가 지금 포기했잖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응? 진짜야. 왜냐면 휘발성이 강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네. 이런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이거 지금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마음의 무게중심을 항상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용이가 한 대략 한 70점 정도 받는데 1개월 반? 그래요. 금방이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참아. 알겠지?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우리가 선생님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7, 80점 이런 점수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욕심이 많아요. 나는 진짜 92점도 선생님 눈에는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 응? 욕심 많단 말이야. 근데 일단 처음에 너무 그렇게 압박을 주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까봐. 응? 조금 더 나는 한번 96점, 응? 100점 이렇게 받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 때는 일단 해야 될 수 있는 설명, 현실적인 얘기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우리는 이번에 만점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처음에는 일단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 정도 점수를 받는 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자만하면 안 돼. 요 정도 점수를 받았다 해서.
알겠지? 절대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데이터라는 건 있잖아. 이렇게 봐야 돼. 나는 언제 어떻게 시험을 봐도 80점이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쩌다 한번 8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시험을 봐도 80점 받는다 라고 하는 수준이면은 제가 뭐 그러면은 괜찮네,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말하는 기준은 사실은 그거보단 더 높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 행정학 점수가 오르지 않을 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자, 실제 제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선생님 저는 정말 요약 정리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름 수업 참여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처방을 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간 정리한 노트가 있니? 물어보죠. 그럼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 봐라. 그럼 가져와요. 그러면 빼곡해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물어보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니? 이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스스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정리는 했는데 암기는 안 한 거죠. 내가 맨 처음에 뭐라 했지?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여러 번 보라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진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답을 멀리서 찾지 마. 답을 멀리서 찾지 말라 했어, 선생님이. 내가 지금 자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여러 번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내 것으로 되어 있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몰라. 그거를 여러분들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을 절대 찾아올 일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알겠죠? 물론 이제 뭐 공부하다가 개인적인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수 있지. 그럼 찾아와. 당연히. 뭐 공부 외적인 거 있잖아. 공부가 하기 진짜 힘들다든지 요즘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지금 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선생님은 당연히 찾아오세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제가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 고민은 웬만하면 여러분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 알겠지? 좋아. 자, 6번 동그라미 합격생의 공통점. 중요한 부분을 암기했다는 거죠. 제가 유일하게 밑줄을 쳐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암기가 아니라 뭐다? 중요한 부분을 암기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무슨 뜻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7, 80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잘 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찌르면 나올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 군대에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찌르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 알지. 그렇죠? 다 자기가 그렇게 해봤어.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그렇죠? 다 그렇게 어떤 임무를 수행해 봤고. 그렇잖아? 딱 그거 생각하면 돼. 그 느낌으로 하면 된단 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경험치처럼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점점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을 하는 거야. 만약에 기출문제 뭐 내가 어떤 그 실제 시험을 풀었는데 여기 7, 80점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부분도 내가 우연히 맞췄어.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을 틀린다.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죠? 예, 예. 내가 이런 얘기도 또 부수적인 것들, 여기에 적지 않은 것들, 부수적인 것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능률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해줄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자, 나번에 출석과 지각이라는 표현이 있어.
내가 그동안 공무원 어떤 수험가이건 군무원 수험가이건 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잘 됐던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말 맞죠? 저는 관찰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 지각은 하는 경우가 있어도 웬만하면 출석은 100% 하더라. 알겠죠? 예, 내가 보면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 현상은 100%는 없어. 이렇게 되면 100% 이렇다 이런 건 없어. 사회 현상에. 내가 누차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 내가 보면 지각은 간혹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수험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학원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과가 좋았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선생님의 경험인 거죠. 그게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꼭 사실은 출석을 뭐 했다 해서 합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냥 경험이 그래.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7번 얘기는 내가 아까 했던 거야. 결국에는 암기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걸 암기를 빨리 하고 있어야지 암기가 잘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또 이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8번 동그라미에서 인강과 실강이라는 얘기를 했어.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강을 듣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매일 요 시간대는 적어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강제해두는 시스템을 두는 거지,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이제 인강이라는 것도 여러분 학원에서 인강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인강이라는 것도 나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럼 인강은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면은 타켓 트레이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석을 했으면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내가 이제 쭉 들어가는데 뭔가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필기를 잘 못한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강으로 그거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툭 빼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 8번 동그라미를 사실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 어떤 친구들이 제가 그 강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선생님 인강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실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물어봐요. 은근히. 사실 본인 스스로가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 답은 만약에 실강을 듣는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실강을 들어보고 본인이 인강을 들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실강을 출석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데 인강을 100%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얘기해주기 위해서 요 란을 만들었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을 듣는 친구들이니까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성실성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은 인강이라는 거는 타켓 트레이닝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캡처해서 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9번에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다. 여러분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죠? 큰 틀에서 보면은 공무원이 맞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거기에다 써놨어요. 제가 경쟁자라고. 여러분 시험의 난이도가 아니야. 제가 써놓은 이유가 그렇죠. 경쟁자라고 써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7, 80점을 받았어. 절대 자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왜? 여러분의 성실한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금방 받는 점수예요. 아시겠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 경쟁자하고 내가 뭔가 경쟁력이 있는 그들과 겨뤄도 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딱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벽하면서도 막 8, 90점대가 자주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시험을 제가 보면은 그 결국에 되는 친구들은 정말 성실한데 성실한 데다가 또 열심히 해요. 스스로 더 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좀 놀랐던 것 같아. 왜 놀랐냐면 이 친구는 약간 자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가르치다 보면. 근데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거에 좀 놀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험이 내가 절대적인 점수를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봤는데 80점이 나왔어. 절대 자만하지 말고 나의 경쟁자는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동그라미에 수업 참여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은 수업할 때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좀 공부하다가 나은 내용 이러면은 간단하게 물어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그거 좀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자극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극이 좀 세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게 뭐였지? 라는 생각, 궁금증이 드는 순간 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곧잘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알면 대답을 하고 몰랐으면은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그게 또 자극이 세게 들어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암기를 잘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암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좋아요. 이게 체육진행정학 시작하기라는 그 포맷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대표님하고 마저 얘기를 해서 그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는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할 때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은 일단 요 정도 첫 시간에 하고 일단 처음 부분부터 한번 수업을 쭉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때는 여러분 요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요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약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명심을 하고 행정학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딱 정리해뒀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이상 이하도 없어. 공부 방법이라고 하잖아?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상 이하도 없어. 이게 다야. 알겠지? 진짜야. 그래서 본인이 요렇게 내가 공부하면은 90점 이상 나오는구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럼 여러분 10분 정도 푹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첫 부분부터.